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계 시사 1번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치킨 쿠폰 그리고 아이스쇼 관람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들께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또 유튜브 댓글로 인사 남겨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들어가죠. 장성철 소장. 네. V캐스트 보면은 장성철 소장 발언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어제 봤어요. 어제. 예, 유튜브 V캐스트가 제 발언 영상을 올린 것에 봤어요. 대해서 그것도 봤어요. 그럴 땐 좀 KBC 백운계 시사 1번지 이게 출처를 인용하면은 매너 아닐까 이런 봤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도 올리셨더라고요. 어제 곧바로 또 네. V캐스트가 이 내용을 함께 올리면서 근데 혹시 뭐 앵커님께서 투자한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친인척이 근무한다든지 그런 곳 아닙니까? 어제 어떻게 제가 그렇게- 배종찬 소장한테 V캐스트가 어떤 데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V캐스트를 잘 몰라서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막 10만 뷰 넘어가고 그래서 봤더니 재미있는 쇼츠가 참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또 그 발언을 올리면서 KBC 백운계 시사 1번지를 응원합니다. 네. 자막으로 이렇게 네,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썼네. 또 얼마나 센스가 있냐면 내가 이제 그거를 인용을 하는 게 매너 아니냐 그랬더니 킹스맨의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 부분을 또 이렇게 같이 해서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더라고요. 매너도 있고 센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V캐스트를 응원하려고 그래요. 예. 아주 의심스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테러 에저트보다는 콜리퍼스를 더 좋아합니다만은 그 네. 매너가 사람을 네. 만든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즉각 우리 의견을 수용해서 출처를 밝히고 또 센스 있게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V캐스트에 드립니다. 소통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의견을 전하면 바로 이렇게 수용하고 그게 저도 그래서 쇼츠 보는데 그게 딱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반가워서 봤어요. 그래서 야 아무래도 이상하다. 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의심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V캐스트랑. 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패널들과 이슈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런저런 이제 뭐 인사실정 또 현 정부 비판하면서 탄핵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놓고 지금 뜨거운데 과연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탄핵 얘기를 꺼내는 게 온당하냐 이런 지적도 있고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또 우리 청취자들 또 유튜브 시청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박홍근 대표의 연설 일부분 그 부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탄핵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가볍게 일축하고 즐거운 하루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만하다.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했는데도 오만함의 DNA만큼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 가운데 탄핵 관련 발언 현근택 대변인은 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민심을 반영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뭐 많은 뭐 SNS라든지 사람들이 보면 저도 뭐 커뮤니티 가끔 들어가 봅니다. 예. 근데 뭐 보수 커뮤니티라고 하는 2030 남성들이 모이는데도 보면 그 탄핵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어제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비선 실세 이런 논란이었다. 그리고 현재 아마 윤석열 대통령실도 뭐 검찰 출신 인사도 얘기했지만 이제 비선 논란 쉽게 얘기하면 저는 뭐 사적 채용보다는 뭐 지인 채용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논란들이 있다.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라 봐서 약간 간접화법으로 돌려서 얘기한 것이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탄핵 얘기가요. 사실은 이미 나왔습니다. 17일 날 TV조선에서 여권 관계자 발로 나왔었거든요. 어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물론 실명 걸진 않았습니다만 예. 뭐 30% 이하가 되면 야권이 말을 안 듣고 20% 이하가 되면 관료가 말을 안 듣고 10% 이하가 되면 측근이 말을 안 듣고 한 자릿수가 되면은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여권 관계자 얘기. 여권 관계자 얘기로 그것도 TV조선에서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 탄핵 얘기가 어느 정도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언급 자체를 했다고 해서 뭐 정치적으로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하네 진짜. 시중에서는 탄핵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야당의 대표가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김병민 위원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보수 결집하라고 좀 도와주려고 일부러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황망하고 좀 어이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력의 사유화라고 이제 언급을 꺼내면서 탄핵 발언까지 쭉 이어지게 그 논리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집권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잘못돼 있는 문제 얼마든지 야당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 내용들을 모조리 다 뭉뚱그려서 뭐 육상시 등에 대한 발언까지 쏟아내게 되는데 명확한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갑자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고 육상시라고 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본인이 만들어낸 조어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하게 되는 건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아마 국민적 공감대를 자아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홍근 원내대표가 현재 대통령실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인사 난맥이나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비판하고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실력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야당의 모습들을 더 보여주겠다 이렇게 접근했으면 플러스 점수를 얻었을 텐데 어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용산 대통령실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어이없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런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좀 이제 충격을 좀 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갖다 쓰는지에 따라서 언론이 보도하게 되는 것들 그 정도 해석을 못하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탄핵이라는 용어를 여기에 배치하는 순간 제1야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것도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 처음 있는 연설에서 탄핵을 꺼내들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의석이 170석이 넘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고요. 문제를 제기하는 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뒤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민생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이 여당과 같이 손을 잡고 이 민생 위기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조금 배치했는데 그 앞에서는 신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의 모든 맹비난에 많은 힘을 쏟아놓고 뒤에 경제 어려우니까 함께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앞뒤 맥락이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차라리 처음 시작을 민생 경제 어려움과 이 17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실력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좀 잘못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의 논리 구조를 만들어 갔으면 점수 많이 받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탄핵 발언 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탄핵 굉장히 무거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탄핵을 그냥 추상어로 본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이 돼서 국론이 분열되고 실제로 얼마나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 이런 혼란상이 초래가 됐었는지 전 국민이 목도하고 목격하고 봐왔기 때문에 그만큼 무거운 단어인데
저는 뭐 비교적 거칠다 이런 비판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탄핵이란 단어가 정말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셨다면 이 정도 반응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역풍을 민주당이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맞았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기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짚어주신 대로 이미 인터넷상에서 커뮤니티상에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네티즌들이 탄핵을 언급하고 계세요. 지금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책임을 온전히 현 정부에 돌리는 게 맞느냐? 일정 부분 맞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국민들이 질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왜 박근혜 전 정부의 탄핵이 됐던 그 도화선이 됐던 이런 비선 논란들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자초하고 있다라고 봐요. 물론 한두 명 아는 사람의 자제가 뛰어나면 채용할 수 있겠죠.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40년 지기 그리고 저는 검찰 출신으로서 본인이 임관한 그 지역에서 지역의 사회의 어떤 사업가들과 어떤 유착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를 오래 끌고 오면서 그 아들한테까지 그것도 회사면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이라는 굉장히 공적 업무를 다루는 기관에 채용을 한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 능력 되시는 분들 윤석열 캠프에 많은 다른 일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이런 무겁고 엄중한 말을 담았어도 그렇게 큰 역풍을 맞지 않는 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올만 한 상황이 됐다 이런 그렇게 인식이십니까? 생각합니다. 어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역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장성철 소장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잘못됐죠. 대단히 부적절한 말을 했고 선을 넘은 발언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왜 여기다 갖다 붙입니까? 9급입니다. 6급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국정농단 해요? 사적 채용 이렇게 한 5명 했다고 그거를 탄핵시킨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2달 막 지난 70일 된 정부예요. 뭐 시작도 지금 못 해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뭐 시작도 못했어요. 뭐 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정말 이거는 비판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도 너무했어요. 이거는 정말 쓰지 말아야 될 단어를 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회에서 뭘 안 해서 못했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요. 사실 국회에서는 입법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국회 원구성은 이제 지금 여당이 좀만 협조를 해주면 됩니다. 법사위 가져가면 나머지 이제 야당은 협조 안 해주냐고요. 얘기하는데 정리 들어보세요. 국회 없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지금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사 문제, 아니 정책 문제, 경제 문제 무슨 국회와 관계 있습니까? 야당이 뭐 발목 잡은 게 있습니까? 누구 임명할 때 예를 들어서 7급, 5급, 6급 임명하는 데 대해서 뭐 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다음에 경제 정책 지금 굉장히 민생 경제 어려운데 야당이 뭐 정책 못하게 한 게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는 거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지지율이 30대 초반 중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신경 써라. 경제 좀 살려달라. 우리 이렇게 힘든데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있지 않느냐. 야당이 언제 탈북 문제 다루라고 했어요? 북한 문제 다루라고 했어요? 전혀 엉뚱한 얘기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얘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맨날 이재명 지사는 맨날 구속시켜라 아니면 맨날 뭐 탄핵될 거다 맨날 대통령 대표 단 다음에도 직무 정지될 거다 뭐 나가 떨어질 거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탄핵 직접 하라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발끈하세요. 현 대변인처럼 합리적으로 비판하면 괜찮은데 그냥 무작정 이런 식의 탄핵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김초연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것은 탄핵이란 단어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위에는 사람 없다는 식으로 마음대로 인사하고 뭐 이러니까 탄핵 나올 만했다. 뭐 그런 의견 있으신가 하면 이은주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처신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야당 원내대표의 탄핵 언급은 너무 과합니다. 선을 넘은 발언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국민들이 보기에 불안하고 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탄핵이라고 말을 꺼낼 수 있을 정도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요. 혹시 현근택
네. 대변인 이제 역풍 얘기까지 나옵니다. 국민들은 항상 어느 정도 그 눈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 잘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율로 이제 보여줬는데 탄핵 발언 그럼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역풍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지금 장 교수님 말씀처럼 뭐 2달밖에 안 됐고 탄핵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현 정부가 뭘 고칠 시정의 기미가 보이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인사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 때처럼 청와대 좀 인적 구성도 좀 개각하고 그다음에 내각도 좀 고치고 뭐 이럴 해서 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뀔 것 같느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엔 대부분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면 아마 여론조사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탄핵 언급 적절하냐 부적절하냐고 보는데 저는 뭐 팽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뭔가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지금 이제 정부가 그래도 정신 차리구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바꿀 것 같구나, 태도도 바뀌고 좀 국민들한테 민생을 살필 것 같구나,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역풍이 불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다. 저는 뭐 그 정도 차원이라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뭐 인사 문제도 있고 민생 경제 어렵고 북송 문제 제기하는 게 적절하냐.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탄핵당할 일이냐,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거냐, 그런 건이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비판하는 건 좋죠. 당연히 비판 받아야죠.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주예요, 저주. 70일 된 정권한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자,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런 게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현 변호사님 말씀은 잘할 조짐이 안 보이니까, 바꿀 기미가 안 보이니까 탄핵 국민의 경고로, 야당의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러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 처음부터 그러면은 야당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정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죠?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아침에 보도되는 뉴스들 보면 어제가 20일이니까 국회의원들 월급 들어갔다 이런 예. 뉴스도 나오잖아요. 1,000만 원 넘게. 근데 이랬던 날은 손에 꼽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들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2달 만에 기대치만큼 못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질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근데 국회가 잘했느냐라고 하면 170석을 낳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해야 될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여론들도 상당합니다. 근데 탄핵이란 용어를 꺼내는 순간부터 시작돼서 정쟁의 한복판으로 여야 대치 국면에 선을 분명히 긋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굳이 이런 용어를 제1야당의 원내대표 연설에서 기대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 말씀하지 마시고 그제 이제 박민영 대변인 얘기했어요. 내가 발언한 거 아니다. 탄핵 얘기. 그럼 뭐 거기 안에서 좀 밝혀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 했는지. 지금 왜냐면 여당 내에서 지금 그 얘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TV조선에서 TV조선도 보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 때문에 근데 여권 관계자라 그러면 물론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식적으로 했어요. 얘기하는 거하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르지만 여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러면 여권 관계자나 얘기하면 되고 야당 뭐 원내대표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나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익명과 가요. 이렇게 공식적인 연설에서 한다는 건 좀 다른 의미가 있죠. 박홍근 지금 원내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탄핵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아니, 무게감이 다른 건 알아요. 그러니까 예. 여권 관계자와 원내대표는 다른 건 알겠는데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여권에도 그런 얘기가 이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칼럼에도 그런 글을 봤는데 잘못한 건 없지만 뭐 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지지율이 낮아서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일반인이 하는 것과 야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것은 이제 다르다 하는 것은 별개로 놓고, 지금 이제 협치가 이미 이제 사라진 지는 오래고 국회가 안 열린다 이렇게 비판하고 안 열리는데 세비는 받아간다. 그럼 왜 안 열리느냐? 여야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과연 어쩔 수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야당에게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하고 협치를 하자고 노력한 모습이 좀
기억이 납니까? 저는 취임사에서 뭐 야당과 협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약간의 이런 건 총론격이잖아요. 구호 비슷한 거고 정치 선언 비슷한 건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 구체적인 강론을 대통령이 채워나갔느냐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전 정권 때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강행했다고 청문회 걸쳐서 여야 합의 못 이룬 그런 장관들 임명했을 때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저는 이 속보로 뭐 박순애 장관 임명했다라고 그랬을 때 이게 뉴스가 맞나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청문회조차 거치지 않는 이런 선택을 대통령께서 하시는구나. 이거는 여야 합치를 정말 버리는 거, 내팽개치는 것의 신호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인사는 어떻게 했나요? 청문회 최소한의 절차를 거쳤나요? 국회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나요? 국회랑 어떤 소통의 창구를 만들려고 했나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그런 의중, 참모들이 제대로 받쳐주고 있느냐? 그것조차 실종돼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정말 큰 문제는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도어 스태핑 이런 쪽을 해서 대통령의 워딩이 이 어떤 이슈의 흐름을 가져가도록 만든 측면이 대통령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잘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다. 완전히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상실감, 실망감은 총체적인 위기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지율 30% 초반이라는 거 지금 임기 2달 됐지만 2년 된 것 같다. 거의 마친 것 같다. 피로감 호소하는 국민들 상당히 많으세요. 이런 와중에 그렇다면 어떻게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방점을 찍고 있느냐. 과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요. 눈이 과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를 향한 가치에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정치인,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가지셨던 건데 아, 대통령의 눈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구나.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사건 실체 정확하게 밝혀져야죠. 그런데 어떠한 사실관계, 팩트의 변함없이 해석을 달리하면서 수사 국면을 펼쳐간다?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 부족할 판에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부분 저는 또 지지율 지표로 고스란히 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 주시는 내용들 들으면 잘못한 내용들에 대한 열거 그리고 반대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적 의견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정치적인 문제를 민생이 중요한데 왜 끄집어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월북자로 낙인 찍힌 일에 대한 진실규명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국민들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점들을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앵커께서 처음 얘기해 주셨던 이 중요한 시기에 야당과의 협치가 너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과 정부는 제 역할을 했는가라고 물었으면 정말 뼈아팠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혼밥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점이 식사 정치라고 얘기할 정도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랑 밥 먹으면서 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참모들이 그 역할을 받침을 해주면서 정무수석의 역할이라든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 경제 위기 해결하려면 함께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진짜 박수 받았을 겁니다. 좀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야당의 모습도 함께 기대를 저는 해봅니다. 네, 탄핵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는 북송 어민 진실공방 살펴보겠습니다.